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로비 한가운데에서 65살 경비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 서시던 분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이사가 믿기 어렵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개 국어 통역 모두 가능합니다. 임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하십니까? 300억 계약이 걸린 회의입니다. 하지만 경비원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0억 원 계약이 걸린 글로벌 기업회의. 전속 통역사가 사라진 그 순간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65살 경비원 한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선우그룹 본사 지하 경비실에서 한미경이 회색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65살의 그녀는 허리가 조금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 오늘 아침 근무 교대 부탁드려요. 동료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순찰 기록부를 챙겨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년째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불 꺼진 곳을 확인하고 비상구를 점검했습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경은 로비 한쪽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어떤 직원은 커피를 쏟고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8시 해외사업부 송지우 상무가 급하게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한미경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송지우는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다가 한미경과 부딪혔습니다. 순찰 기록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휴, 경비 아줌마. 맨날 로비에 왜 서 있어요? 방해되게. 송지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지우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6년째 일하면서 아직도 눈치가 없으시네. 나이 들어서 갈 데 없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죠? 딱 봐도 아는데. 주변 직원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송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기록부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다음부턴 좀 비키세요. 그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한미경은 무릎을 꿇고 기록부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9시 한미경은 지하 경비실로 돌아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프랑스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다른 언어 방송을 듣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어, 내일은 독일어, 모레는 중국어. 동료 경비원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한씨, 그거 듣고 뭐해요? 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동료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한미경은 다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공부였습니다. 10시 본사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미경이 고개를 들자 정태윤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급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통역사한테 연락됐습니까? 정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표님.
계속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미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직원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이 텅 비어 있답니다. 송지우가 보고했습니다. 정태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시. 본사 로비는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태윤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통역사 협회는 뭐라고 합니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5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통역사가 없답니다. 가장 빨라도 내일이라고. 정태윤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송지우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공항에서 연락 왔습니다. 바이어단이 지금 출발했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뭐라고? 벌써? 네. 마이클 존슨이 일정을 앞당겼답니다. 시간 절약하고 싶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연기 요청을 해보시죠. 송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이클 존슨은 일정 변경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일본 회사가 회의를 하루 미뤘다가 계약이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선우그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한미경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어만이라도 되는 사람 없습니까? 송지우가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토익 900점입니다. 회화는? 그게 시험 점수일 뿐이고.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지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어는? 일본어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윤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0억이 날아가는구나. 20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한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와대 대회의실, 각국 정상들 앞에서 동시통역을 하던 젊은 시절,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미경 학생은 타고난 언어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 갑작스러운 죽음,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절박함, 통역사 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모두가 말했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식당, 공장, 편의점을 거쳐 지금은 경비원. 하지만 한미경은 단 하루도 언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외국 방송을 들었고 온라인 강의를 따라했습니다. 언어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습니다. 한미경은 로비에 멈춰 섰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송지우가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서봐야 비웃음만 당할 거야. 경비 아줌마가 무슨 통역을 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25년 동안 준비해온 게 이 순간을 위해서야. 한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인이 된 세 자녀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회색 경비복.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25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한미경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회의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임원들이 여전히 절망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은 회의실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정태웅과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한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색 경비복을 입은 한미경이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태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송지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경비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바쁜데 나가 계세요. 한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통역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송지우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통역? 이게 지금 무슨... 그는 한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비 아줌마가 무슨 통역을 한다는 겁니까? 농담도 정도껏 하십시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지금 장난칠 상황이 아닙니다.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송지우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5개 국어요? 대표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분 내보내십시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태윤은 한미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떨렸지만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 통번역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송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대학 전공이요? 그게 몇 년 전인데요? 65살이면 40년도 더 됐겠네요. 그 실력이 지금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한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태윤이 책상 위에 영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미경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계약서 첫 페이지를 읽고 한국어로 통역해 보십시오. 송지우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대표님, 진심이십니까? 시간이 없는데. 정태윤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한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경비 업무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잡은 손가락은 떨림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한미경은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기술 용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선우그룹과 글로벌 오토파츠 연합구매단 간에 체결되는 전기차 부품 공급 계약이며 양측은 상호 신뢰와 평등한 권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공급 품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전력 변환 장치, 냉각 시스템 부품을 포함하며 한미경이 막힘없이 통역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송지우의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태윤이 계약서를 다시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한미경의 통역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순 번역을 넘어 법률 용어까지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태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어도 되십니까? 한미경은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임원 하나가 중국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었는데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입니다. 일본어는요? 한미경은 공손한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송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태윤은 한미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 회의는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한미경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윤이 비서를 향해 지시했습니다. 정장 준비해 드려라. 빨리. 송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경비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지금 회사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은 화장실에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굽은 허리. 65살의 나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미경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미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미경아, 넌 할 수 있어. 25년을 준비했잖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 같으십니다. 자세를 펴니 키도 커 보였고 정장을 입으니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한미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태윤이 두꺼운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미경은 서류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약 조건, 기술 사양, 납품 일정, 결제 방식, 복잡한 내용들이 빽빽했습니다. 한미경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송지우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문 용어가 많은데. 한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15분 만에 그녀는 모든 서류를 다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작은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바이어단이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태윤은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미경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네. 복도 끝에서 외국인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미국인 마이클 존스는 회색 양복에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를 중국인 류전이 따랐습니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이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정태윤이 한미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오늘 통역을 맡으실 한미경 선생님입니다. 마이클과 류전이 동시에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든 동양 여성, 주름진 얼굴, 마이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류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을 향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존슨 씨.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한미경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이클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미경은 류전을 향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류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한 베이징 표준어였습니다. 한미경은 계속해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각 수행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5초 만에 5개 언어.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류전도 중국어로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기록부를 발로 찼던 그 경비 아줌마가 지금 5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작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미경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정태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경의 목소리가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완벽한 동시통역이 시작되었습니다. 65살 경비원에서 전문 통역사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한미경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정태윤이 한국어로 말하면 즉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전달됐습니다. 마이클이 영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류전이 중국어로 말하면 다시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송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발로 기록부를 찾던 그 경비 아줌마가 맞나 싶었습니다. 마이클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터리 모듈의 에너지 밀도는 얼마입니까? 한미경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정태윤이 답했습니다. 킬로그램당 250와트시입니다. 한미경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전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미경은 매끄럽게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기술 용어, 법률 용어, 상업 용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은 한미경을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클이 계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우리 예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250억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정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미경이 통역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류전도 중국어로 끼어들었습니다. 가격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정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송지우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한미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존슨 씨, 제가 한 가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미경은 차분하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서 첫 제시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계약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선우그룹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재료와 공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존중의 표시입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미경은 중국어로 류전에게 말했습니다. 류 선생님, 한국에서 가격 협상은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높게 제시하지만 진심으로 협상하며 서로 만족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식입니다. 류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경은 정태윤을 향해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미국 비즈니스는 빠른 결정을 신뢰의 표시로 봅니다. 중국은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간 지점을 제시하시면서 장기 파트너십을 강조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270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한미경이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마이클은 류전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한미경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이클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전도 중국어로 동의했습니다. 정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마이클이 한미경을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다리입니다. 류전이 중국어로 감탄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문화까지 통역하십니다. 한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우는 멍하니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 300억 계약을 살렸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일어서며 한미경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태윤도 한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이 한미경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 선생님, 앞으로 미국 종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류전도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당신 같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미경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만에 받아보는 명함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 실례지만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한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선우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태윤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저희 회사의 소중한 분입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하군요. 당신은 제가 30년 넘게 만난 통역사 중 최고입니다. 류전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이전에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이런 실력이라면 분명 유명한 곳에 계셨을 텐데요. 한미경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태윤과 임원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들도 한미경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6년간 경비원으로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이 한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선우그룹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정태윤이 한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를 살려주셨습니다. 임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송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경비 아줌마로만 봤습니다. 무시했고 모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미경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겁니다. 정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한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글로벌사업본부 전속 통역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통역사가 아니라 국제 담당 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65입니다. 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선생님의 실력과 경험이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한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통역사 자리를 찾아 헤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 나이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만 봤습니다. 한미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태윤이 한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윤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경비원이 이런 실력을 갖고 있을까?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윤이 한미경을 대표이사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정태윤이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될까요? 한미경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류전 씨가 물었습니다. 이전에 어디서 일하셨냐고. 선생님은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한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윤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미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청와대 동시통역사였습니다. 정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와대요? 네. 서울대 통번역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특별 채용됐습니다. 당시 여성으로는 최초였습니다. 한미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G20 정상회담, UN 총회. 그런 자리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5개 국어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정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태윤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5살, 3살. 저는 청와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5년 후 다시 통역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한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다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이었는데 이미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공장, 편의점. 60살이 되었을 때 구할 수 있는 일은 경비원뿐이었습니다. 정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요. 새벽마다 외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따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한미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정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정태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분입니다. 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글로벌 사업본부 이사로 발령하겠습니다. 전용 사무실과 비서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을,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년간 우리 곁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을까요? 한미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정태윤이 한미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한미경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동시통역사에서 경비원으로, 그리고 다시 통역사로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우그룹 본사 15층 글로벌 사업본부 이사실 문에 검은색 명패가 붙었습니다. 글로벌 사업본부 이사 한미경. 한미경은 정장을 입고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년간 지하 경비실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 일본 바이어 미팅, 다음 달 독일 출장, 신규 계약 검토. 바쁜 일정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이사님, 중국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한미경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미경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경비실. 한미경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새로 들어온 경비원이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한미경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사님. 한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희입니다. 순희 씨, 일 힘들죠? 여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한미경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6년간 여기서 일했어요. 여성이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사님이요? 한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구석에서 순찰 기록부를 썼고 저기서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사님이 되셨어요? 한미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귀로는 공부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꿈을 꿨어요. 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한미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순희 씨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박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요리를 좋아합니다. 식당을 하고 싶었어요. 한미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유튜브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틈날 때마다 연습하세요. 나이도 학력도 지금 하는 일도 당신을 막을 수 없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박순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경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요. 박순희는 눈물을 닦으며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경은 경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미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엄마가 해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저녁 한미경은 세 자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막내 아들이 한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모든 게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미경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지하가 아니라 15층으로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한미경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우가 복도에서 그녀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한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섰어. 65이라고 늦은 게 아니었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한미경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개 국어로, 65살 경비원에서 글로벌 이사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경은 증명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과거도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당신을 만드는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